전체적인 저희 학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개념 수업 위주로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짚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들이 1학년 때 수능을 준비한다? 너무 먼 일이에요. 내신을 챙겨가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지 수능까지도 끌고 갈 수 있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능형 문제로 내 조금 쉬운 개념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능 기출, 그 다음에 수능은 심한데 이건 거의 이제 문제풀이 영역들이에요. 정규 수업은 3시간이고요. 주 1에서 2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예비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수업을 좀 하고 진행이 좀 되고 나서 모의고사를 풀리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를 만을 풀면 과연 이거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항상 불신 가득한 사람이어서 좀 이제 중간 개념을 하고 좀 테스트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과제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과제를 다시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주차가 해결이 돼야 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초반에는 과제를 하는데 속도가 좀 덜 붙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도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가는데 어휘, 문법, 문학, 독서, 모의고사 다 건드리기는 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이들도 되게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영역별로 정리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 목표는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한 바퀴는 다 돌리자예요. 왜냐면 한 번 들으면 모르거든요. 한 번 듣고 내신 때 다시 보면 아이들이 봤었나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한 번 더 들으면 이거 한 것 같아요 라고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별로 일단 기본 개념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은 계속 가거든요. 학교에 가면 예를 들면 품사라는 하나의 단원을 한 달 수업해도 아이들이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그걸 한 학기 수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린터 하나로 학교에서 일주일이면 끝나요. 왜냐면 개념은 엄청 적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풀이가 되게 많은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공부하고 오는 친구들과 하지 않고 와서 학교에서 배워서 한 친구들을 사실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법이고 그리고 저는 문법은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문법이라는 건 법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서 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그대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과 친구들 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잘 맞는 부분이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범위 자체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늘 아이들이 새로워해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작품이 고정돼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사실은 뭐 수천 개 아니라 한 500개 정도 그냥 딱 알면 다 끝나는데 아이들은 500개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문학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문학은 아직 배우는 작품 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끝나는 게 사실은 독서고 그래서 고3 때 갔을 때 끝까지 되게 국어에 대한 좀 감이 없거나 혹은 저는 국어가 계속 어려워라고 말하는 경우는 독서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별로 영역별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낯선 작품들이 나와도 아이들이 좀 해석하는 눈을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그 대신 개념을 좀 잘 잡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문학은 나오는 패턴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렇게 진행을 제가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념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즌 1에서는 개념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이상은 11월 셋째 주부터 2월까지 설 한 주 빼고 쭉 이어져 가는 수업인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이때부터는 시즌 2, 3 공통으로 나가는 교재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주차별 교재라고 해서 이 교재 안에는 독서, 문학, 문법이 다 들어있어요. 뒤에 보시면 제가 컬이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차별로 이제 쭉 나가는데 많은 학원들 중에 저는 아이들을 이제 만났다는 걸 엄청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더 새로운 거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혹은 없는 내용을 제가 만들어서 알려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이 과정을 배워서 학교에 가서 혹은 이제 뭐 다른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학원에 갔을 때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오늘 국어에서 배워서 왔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이제 시즌 2, 3에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12월 이렇게 국서랑 복습 교재가 나는데 아직도 이제 모의고사가 안 나오죠. 제가 1월까지는 모의고사 안 풀릴 거거든요. 1월까지는 모의고사 안 풀리는 대신 저희 독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교재예요. OX와 주관식 교재여서 아이들이 싫어하죠. 근데 제가 아이들이 뭘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싫어하는 것들 위주로 귀찮게 해요. 왜냐면 객관식으로 풀어왔을 때 객관식으로 오답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오지선다해서 하나 틀리면 사지선다 되고 또 틀리면 삼지선다 해서 그래서 다 고쳐서 계속 맞는 거는 뭐 물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꼼꼼하게 안 보기 때문에 객관식보다는 이제 주관식이랑 OX 그리고 저희 주차들 아까 나가는 교재에 복습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했던 걸 또 했을 때 빠르게 뭐 보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했던 걸 또 했을 때 또 새로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2024년이 되면 이제 1월이 되면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죠. 독서 스키마라는 거는 실제 수능 혹은 고3 지문들 중에 좀 괜찮은 지문들만 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나가고 그때부터는 사실 모의고사를 풀려요. 모의고사를 풀어야 3월 모의고사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모의고사를 풀리는 이유는 그 80분 동안 아이들이 집중해서 쭉 갈 수 있는 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수능 공부를 진짜 잠깐 공부하거든요. 1, 2월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3월 가서 중간고사 보고 사실 5월에 뭐 못하죠.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보고 그럼 여름방학 진짜 뭐 3주? 눈 깜빡하면 지나가면 또 2학기 시험 보면은 이제 당장 2학년이란 말이죠. 2학년 때는 더 바빠요. 할 게 더 많아서 그러면 언제 또 모의고사를 제대로 볼 수 있냐? 그거는 예비고사에 가서 좀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흐름이 끊기지 않는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나를 잘 써먹어라. 나를 잘 활용해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이 잘 맞아야죠. 이제 저랑 아이들이 합이 잘 맞아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3년씩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예비고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 아이들이 커가고 성장하고 정말 대학까지 가고 이런 과정을 보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으니까 정말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예비고일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자료는 제가 조금 못하는데 저희 예비고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별로 다 테스트 본 거를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문자 안 보내거든요. 매주 보내지 않아요. 매주 보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한 주 성적에 일일이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아직은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고3도 이제 저희 모든 학년이 다 이렇게 테스트 기록하고 과제점검 다 기록을 하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좀 보고 싶어 하시면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오시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막 상담을 많이 드리거나 뭐 이제 그때그때 매주 전화를 드리거나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좀 신뢰 잘 쌓아서 왜냐면 오늘 국어를 다니는 애들도 이제 자부심 좀 있어야지 좀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저한테는 베스트여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때 성적표가 나가기는 해요. MBTI 되게 좋아하는데 급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엄청 계획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 계획을 하고 저도 일단 아이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록을 해요. 일단은 기록을 다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 주 클리닉이나 혹은 이럴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과제를 진짜 한 주를 딱 놓으면 그 다음 주 과제까지 할 게 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우선순위를 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일괄로 진행이 되지만 한 명 한 명 이제 관리 자체는 다 똑같이 진행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희 가장 큰 저는 사실 오늘 국어의 최고 장점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국어의 최고 장점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입결 되게 좋은 편이고 저희 수시 정시로도 아이들 잘 가는 편인데 제가 이거를 막 잘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하나 넣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선배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또 이제 아이들 성향을 보면 정말 1인 수업이 맞거나 혹은 뭐 대형 수업이 맞거나 혹은 뭐 관리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유형이 있어서 이런 게 더 잘 맞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그 방법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사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3학년들은 본인이 급하니까 속도를 내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가 나는데 1학년들은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옆에서 짚어주는 거는 클리닉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아직 그렇게는 추천은 안 드리고요. 뭐 대형에 이제 이런 건 있죠. 대형원에 뭐 이제 대충 다 다녀. 그럼 그럼 저도 이제 가라고 하죠. 대신 저희는 내신 때만 다닐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저희는 내신 때 휴원은 돼요. 저희가 퇴원생을 다시 받지는 않는데 계속 길게 보는 거죠. 제 목표는 얘랑 수능 봐서 얘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험은 물론 당연히 잘 보면 너무 좋고 시험 한 번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미 일일비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 저는 좀 그러지 않으려고 조금 그렇게 가는 편이고요. 그런 얘기해요. 제가 저한테 3번 칭찬받으면 대학 갈 수 있다. 제가 막 그렇게 막 오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선생님한테 진심 어린 칭찬을 숙제 안 했어, 잘했다, 잘했어 이런 거 말고 진심 어린 칭찬을 3번 들으면 대학 갈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니 이제 그렇게 좀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 번으로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2번 부르고요. 지금 3학년 기준으로 1등급 맞는 친구들은 클리닉 안 와도 돼요. 다른 과목이랑 성적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 시간은 저희가 예비고일 그 친구들이 제일 바쁘죠. 학원도 제일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전체 시간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시간표에 맞춰서 제가 같이 짜요. 이제 혹은 이제 어머니들이 이때 갈게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 관리는 이제 추천 정도는 다 조교 선생님이 하는데 문제풀이는 이제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지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80% 이상 돼야지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교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그 대신 뭘 해야 되고 이제 아이들마다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정하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학원은 제가 사실 항상 고민하거든요. 오늘 국어는 뭐가 다를까? 내가 있지 생각이 가장 1순위긴 한데 오늘 국어는 제가 지금 아이가 14개월 오늘부터 이제 15개월이거든요. 아이가 15개월인데 얘가 대학 갈 때까지 수업하고 싶거든요. 이게 저의 그냥 큰 빅픽처예요. 저는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제가 새치가 좀 많긴 많은데 제가 흰머리 100발이 돼서도 나는 너무 수업하고 싶다. 그러려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좀 버텨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저도 오래 수업을 했지만 좀 더 오래 수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대학을 잘 보내야 계속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랑 좀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특징상 제가 되게 막 칭찬하고 이러지 않는데 이상하게 또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좀 관계 잘 유지해서 좀 그런 것들이 성적으로 좀 이어져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어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고3까지 쭉 갈 수 있고 저는 처음 이제 재수생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을 계속 대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변화나 이런 것들에 크게 막 자극받지 않거든요. 본질적인 건 결국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1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예비고 과정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